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대학가 주변에 집중 단속을 벌였더니 1시간 만에 10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헬멧 미착용에 무면허까지 안전불감증이 여전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10대 2명이 승합차와 충돌합니다. 지난달에도 대전 서구에서 킥보드에 함께 탄 10대 2명이 SUV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나오시게 됩니다.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탈 수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냥 되던데요. 없어도 사용 가능하던데. 경찰이 충남대 정문 주변에서 단속에 나선 지 1시간 만에 10명이 적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단속법이 강화된 이후 대전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증가율은 약 50%. 같은 기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의 단속 건수는 3.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외에 가중처벌이 없는 데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시 면허 인증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한테만 대여가 돼야 되는데 운전면허 없는 분들한테 대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요. 대전경찰청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한 교수로부터 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년간 나왔다며 해당 교수를 즉각 분리 조치해 줄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학교 내 인권센터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관계 확인 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전국 6개 시도를 추가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세종과 충남이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기회발전 특구로 세종과 충남을 비롯해 광주와 울산, 충북, 강원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1차 지정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는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은 연서면 일대가 의약품과 자동차 부품, 지편동은 ICT와 로봇, 전동면은 의약품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남은 보령이 수소화 식품, 예산이 바이오 의약품, 서산이 석유화학, 논산이 방위산업, 부여는 2차 전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입니다. 산업부는 새로 지정된 6개 시도의 기회발전 특구에서 150여 개 기업이 약 16조 4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올해 가을. 형형색색으로 물든 낙엽을 보고 또 밟으면서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길 위에 떨어진 낙엽 때문에 이를 치워야 하는 자치단체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수거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 처리 방법도 마땅치 않은 건데 조용준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교 앞 도로입니다. 절정이었던 단풍철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 초입에 다다랐는데요. 이맘때쯤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이 낙엽입니다. 도로가에 잔뜩 쌓인 낙엽. 아침부터 인원 40여 명이 연신 쓸고 퍼나르고 담아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커다란 청소차들도 동원됐습니다. 인도를 덮은 낙엽을 치우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가 작업자들을 덮칩니다. 마스크는 일단 필수고요. 먼지는 그래서 좀 비가 온 다음 날 하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네, 오늘같이 이렇게 가을 날씨에는 아무래도 먼지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안에 5km 넘는 구간을 치워야 하다 보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사용해서 꾹꾹 눌러서 담아야만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입이 커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이 플라타너스의 특징이에요. 다른 잎들에 비해서 가볍고 먼지도 많이 나고 많이 담으려면은 허리를 더 숙여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수거되는 양은 13톤가량. 대전에서만 한 해 1,400톤이 넘는 낙엽이 수거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렇게 수거된 낙엽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낙엽 사이사이 일반 쓰레기들이 섞여 있어 이를 다시 분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낙엽의 중금속 성분으로 인해 토양 오염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 지자체마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매립이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과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가을 대전 유성구는 노면 차량 5대, 압축차 4대, 인력 120여 명 등을 투입해 앞으로 7주간 낙엽 집중 청소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낙엽 전용 바대는 10,000장 이상 사용될 걸로 보입니다. 한땐 낭만이었던 것들이 세기발의 땅에 떨어지고 난 뒤엔 이렇게 큰 걸쭉거리로 전락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지자체들의 고충도 반복되는데요. 낙엽을 누가 언제 어떻게 치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의 고심이 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TJB 현장 리포트 조형준입니다. 대전시가 이달 안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착공하기 위해 막바지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차량 기지를 뺀 총 14개 공사 구간 중 5개 공구를 우선 발주한 데 이어 이달 안에 해당 공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전반 감리 역할을 맡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그리고 차량 시스템 제작 감독 용역, 트램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총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또한 이달 안에 착수가 목표입니다. 차량 내 외부 디자인은 현재 초안이 나온 상태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 2월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일부 구간이 내려앉은 유등교를 대신할 임시 교량 설치가 올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유등교 가설 교량을 건설할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서 1에서 3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최근 잇따라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순위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들 업체에서 다시 선정하거나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 선정에만 1, 2주가 소요되고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착공하더라도 사실상 연내 가교 설치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 치마 사고 이후 교량이나 빌딩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 센서가 달린 필름을 건물에 붙여서 색깔 변화로 노후화나 손상된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한 빌딩. 곳곳에 필름이 붙어 있고 계속 공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물이 틀어지거나 금이 간 구역에 필름색이 변합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파란색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으로 바뀌고 공사 책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달됩니다.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필름 나노 광학 센서 시스템입니다. 공작새 깃털이나 카멜레온이 털이나 피부를 확대시켜 색을 바꾸는 현상에서 착안해 건물 표면에 필름을 붙여 늘어나는 정도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Our sensor can change the color depending on the distance between the nano pattern, which is exactly the chameleon do when they can shed their tissues under their skin. 필름에는 돌기형으로 된 센서가 아주 세밀한 나노급으로 장착돼 벽이 갈라지거나 구조물 겉이 부풀어 오르면 필름도 같이 늘어나고 색깔이 변하면서 노후나 위험 정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나노 센서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민감성 때문에 구조물 부피 변화와 섞여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는데 세계 최초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하나의 센서에 만들어서 두 가지 색상을 비교하면 각도와 관계없이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름 주변에 드론과 CCTV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구조물에 따라 측정값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색상이 구현됩니다.
인력은 물론 비용 절감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이 시스템은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지난달 공주의 말농장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을 계기로 퇴역한 경주마들의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어제 유명무실한 말 이력제 허점을 짚어본 데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국내 퇴역마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공주시 말 농장과 한국마사회의 경주 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말 관계자들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동물의 5가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고통의 자유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주마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농장주의 해명과 달리 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오물과 사체들 속에 수개월간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다친 말들은 그냥 기증받기도 하지만 사갖고 와가지고 오랜 장기간의 연구를 합니다. 죽으면은 처리업체 20만 원만 주면 처리해줍니다. 은퇴 경주마들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드라마 연출을 위해 강제로 고꾸라진 뒤 숨진 은퇴 경주마 까미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마사회가 말복지센터를 구성하고 정부도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퇴역마를 정부가 나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흐지부지되며 폐기됐고 확대 제정에 나서겠다던 퇴역마 복지 가이드라인도 허울뿐이었습니다. 마사회 역시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퇴역마를 강제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말 학대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도 발의했었는데 이제 폐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는데 관련 법령들을 점검해서 경주마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동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은퇴하는 경주마는 1000여 마리. 승마와 번식용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퇴역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자원봉사협의회 등 11개 단체 400여 명이 함께한 2024 사랑 가득 김장 나눔 행사가 샘머리 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담근 김치들은 소외계층 1,200세대에 각각 10kg 전달됐으며 배춧값 폭등에 김장 엄두를 못 낸 지원 대상 가정에 큰 힘이 됐습니다. 대전 도안지구 35블럭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해온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안지구의 지하 4층, 지상 47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행사에 300억 원의 후순위 대출 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 전환을 하지 못한 채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해오다 결국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대금이 미지급되는가 하면 미분양이나 사업성 우려로 건설사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서산 대사항을 출발하는 국제크루즈 여행 상품에 대한 서산시민 전화상담 예약이 롯데관광개발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여행 상품은 5월 19일 대사항을 출발해 대만 지룽과 타이페이,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으로 전국 대상 판매는 이달 중순 개시됩니다. 앞서 서산시에서는 지난 5월 8일 승객 2,600여 명과 승무원 1,100여 명을 태운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